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유는 북한에서 온 편지 때문이라는 게 거의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핵실험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아침 추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 내지는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이 좋은 위치라는 것과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핵 협상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는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과 압력에 못 이겨 숨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 대한 백악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어제 다시 올려졌던 백악관의 성조기도 조기로 내렸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미국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미국은 피와 땅이 아니라 이상으로 세계와 함께 번영한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주에서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서의 영향력이 시험되는 선거입니다. 선거 기금으로 여행을 하거나 애완동물 비행기표까지 산 던컨 헌터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공화당 사이에서는 여전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글에서 자신에 관한 뉴스를 찾았더니 온통 나쁜 뉴스만 나온다면서 구글이 불법일 수 있고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트윗했습니다. 보수 매체 블로그 글을 보고 한 트윗입니다. 대통령의 트윗에 이어 바로 백악관 경제자문이 기자들에게 구글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모 회사 주식은 크게 내려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임시 나프타 협상 합의 이후 주식값이 올랐고 대통령은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회가 캐나다 없이 비준할지 또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전쟁을 하는 동안 농부에 대한 1차 지원금으로 60억 달러를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부들은 세금을 거저 받기보다는 농산물 수출을 원하고 정부는 무역 전쟁에서 이길 테니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그 전반적인 탑 뉴스는 당연히 여러 주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선거가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지역구인 애리조나주에서도 치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의 사망과 어제 또 이제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먼저 북한 관련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해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발표되는 그런 내용이 미국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가 워낙에 외교 문제를 많이 다뤘고 그리고 이제 외교, 국방, 국무부 여러 전문가들과 본인이 칼럼니스트로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별다른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하는 칼럼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칼럼니스트가 똑같이 어제 이제 신문이 오늘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들도 동부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는 계시겠지만 인터넷에는 어제 다시 똑같은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안 간 이유가 바로 그거다. 북한에서 온 편지 때문인데 그 편지에 대해서 모든 지금 미국의 북한 문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거의 확인이 됐다 하는 식이거든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을 많이 방문을 한 CNN의 특파원, 북한 전 특파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센스는 이렇다는 겁니다. 비핵화가 깨질 수도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그때는 핵실험 같은 것을 다시 곧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게 편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윌 리플리입니다. The essence of the message that was delivered, according to sources that I spoke with overnight, is this. The North Koreans feel that denuclearization talks are at stake and may fall apart, and that, frankly, if they were to fall apart, the North Koreans could go back to the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at they had been engaging in before this very short and very fragile period of diplomacy. And the reason, as you mentioned... 네. 뭐 핵실험을 다시 한다고 하지는 않았군요. 핵 활동을 다시 한다. 이 핵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중단하지 않았다. 일부 핵 물질이라든가 기구 같은 것을 파기하고 문을 닫고는 했어도 뭐 중지하지는 않았다는 게 미국 정보국의 발표였는데 어쨌든 북한이 편지에서도 그런 것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미국의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이 역시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넘버 1과 2에서 강조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 결국은 평화 협정, 평화 선언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The peace treaty. The North Koreans think the peace treaty should come up front to give security guarantees to Kim Jong-un before he gives up his nuclear weapons. But there are many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feel that a peace treaty is the kind of concession that should come. Peace treaty, 이 평화 조약, 이 평화 조약으로 가기 위해서 종전 선언부터 하자 했었다는 거잖아요. 아주 처음부터 북한이 초지일관 요구를 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 평화 조약입니다. Peace treaty입니다. 여기로 가기 전에 종전 선언을 하고 뭘 하고 한다는 건데 그런 것을 미국은 다 핵부터 포기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뭐 종전 선언을 하던 평화 조약을 하던 하겠다인 것이기 때문에 이 평행선은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철로의 두 레일처럼 아무리 더워도 뭐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부러질 수는 있겠으나 하루아침에 이게 딱 붙을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한이 미국보다 훨씬 입장이 좋다는 거죠. 윌 리플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좋고 한국과의 관계도 좋고 중국, 한국 지도자가 이제 곧 그 북한을 방문을 할 테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뭐 경제 제재 같은 것을 강화하겠다,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윌 리플리는 no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North Korea has gained a whole lot, and by the way, they still have all the nuclear weapons in their arsenal that they had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hat the U.S. insisted they must not have, Ryan. 네. 이미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부터 경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한국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다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가는 것인데 그래서 뭐 북한은 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에서 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잃어버린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그 긴 길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제가 민주당의 그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존 맥케인 의원이 했었던 역할이 상당히 큰데 뉴햄프셔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그 제인 샤인 의원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다. 북한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말과 행위가 달랐다는 거. 북한도 신뢰를 원하지만 미국도 북한의 신뢰를 생각할 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이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니까요. 너무나 정상회담을 할 때 준비가 부족해서 도대체 비핵화가 북한엔 어떤 것이고 미국엔 어떤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깨기를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왔던 북한 핵 협상을 깨기를 원치 않고 이번에 일단 멈춤한 것은 앞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협상을 깨기를 원치는 않는다. 이게 이제 민주당. Well, I don't think anybody wants to go back to the rhetoric that suggests we're going to have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I don't think that's in North Korea's interest. It's certainly not in our interests. And it also points out the challenge of getting China on board. And so China was helpful. 아무도 그 과거에 얘기했었던 말의 핵전쟁이라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죠. 북한도 미국도.
본인은 그 민주당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경제 제재도 좀 전에 그 CNN의 윌 리플리도 같은 얘기를 그 했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짧게 지금 오늘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추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한미 합동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군사훈련을 추가로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그 대통령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뭐 너무 이렇게 막 블러핑하는 그것은 그 사실과 다르다는 거 뭐 스스로 증명을 했지만 행동으로 미국도 그 국방부가 앞으로는 이제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은 싱가포르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현재에 와 있는 그 디딤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시스템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기업가일 때는 본인이 CEO일 때는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됩니다. 예전에 뭐 정주영 회장이 어디에 길 닦고 할 때도 뭐 모래를 어디서 뭐 하룻밤에 퍼다가 한다던가 이게 되는데 대통령은 안 되는 그 제도적인 그 마지막 그 보루 같은 것이 미국에 아직도 그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이런 문제도 어디까지는 그럼 뭐 대통령이 원하니까 가보자 하다가 여기는 아니다. 이것은 그 대통령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은 딱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그 한국 언론 가운데서 어딘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간 그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수정을 하자면요.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그때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쫙 앉아 있었고요. 성킴도 있었고 또 마이크 폼페오도 있었고 CIA의 한국 과장 앤드류 김도 있었고 뒤편에 이제 뭐 존 켈리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다른 나라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 거죠.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제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그 자리에 존 볼튼은 없었다 하면서 그 기사의 뉘앙스가 아직까지 그 존 볼튼의 강성 영향은 이번에도 뭐 크게 미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뉘앙스였는데 반대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늘 그 북한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그래서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방력이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당장 이게 그 군사훈련 중단은 더 이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 지난번에 그 금요일에 지적을 했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이 그 북한에 대한 그 종전선언,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반대하고 있다. 존 볼튼도 반대하고 있고 이 반대의 의견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그 미국의 시스템이 결국은 어디까지는 점잖게 그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대통령 주변으로 가다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 2달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백악관만 지금 조기가 원래의 그 높이로 올라갔다. 의회도 지금 조기고 반기를 단 거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애리조나 의사당도 그렇고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의 프로토콜이 그렇습니다. 의전이 이런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숨졌을 때는 땅에 묻히기 전까지 길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올려버리라고 하루 반 만에 토요일에 숨졌으니까 올려버리라고 해서 올렸고 그리고 백악관이 성명조차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뭐 정말 띡
트윗으로 가족에게만 조의를 표하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그 언론이 지적하기를 지금 그 백악관의 대변인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대통령 각하 이거는 하셔야지 됩니다.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대통령이 그 재향군인들의 반발에 그 굽혔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재향군인 협회가 아메리칸 리전이잖아요. 이 아메리칸 리전이 백악관에 어제 얼마나 항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존 맥케인 같은 베트남전에 나가서 거의 6년 동안을 자신의 몸이 다 부서지고 고문당하면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 숨졌는데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는가. 백악관이 하루밤만에 조기를 올릴 수가 있느냐 하에서 결국은 했다는 거죠. 재향군인협회는 굉장한 표이고요. 그 선거할 때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그룹에 속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주의, 두 번째 재향군인협회, 세 번째가 총기협회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트윗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의 그 정책과 정치 견해에는 차이가 있지만 존 맥케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을 존중합니다. 제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는 짧은 하나 정도 칸 띄고 있으니까 크게 뭐 몇 패러그래프 정도 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 백악관 국기를 다시 내릴 것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는 조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대사관들이나 군기지도 전부 내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순서별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어떤 그 정치적인 쇼를 하지만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측에서도 가장 그 본인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이 거의 그 숨져갈 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장례식에 그럼 대통령은 노 땡큐, 부통령 오라고 해라. 조사는 내가 예비선거에서 졌던 그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역시 본선거에서 진 민주당의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라고 해라. 뭔가 화합을 얘기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해서 근데 쇼는 쇼인데 어느 정도의 그 진정성과 시의적절한가와 쇼를 위한 쇼인가가 항상 다른 거죠. 모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그래서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측에서는 시점도 딱 잡아서 이제 존 맥케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의 뭐 오랜 그 보좌관도 했고 또 2008년도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할 때 의장을 했던 릭 데이비스 씨가 어제 읽었는데 읽으면서 중간중간 그 목이 메이는 겁니다. 존 맥케인이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간청을 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은 실수도 많이 했다. 그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렇지만 마지막 준비를 하는 인생의 그런 순간까지 정말 love of my life, love of my family.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위에 love of my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나는 미국인으로서 그 살아오고 미국인으로 숨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는 줄 모른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혈육, 땅,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그 이상으로서 세계에서 우뚝 섰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심지어 자유와 빈곤까지 바꿔보려는 그런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ellow Americans, I lived and died a proud American. We are citizens of the world's greatest republic. A nation of ideals, not blood and soil. We are blessed and are a blessing. 그게 얼마나 그 축복받았냐 하는 거죠. 이 존 데이비스 씨가 지금 목이 메서 하는 겁니다. 미국은 3억 2,500만 명의 의견이 다 있는 그런 개인으로 모아져서 철저하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도 10년 전에 아주 그 처절한 패배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때 내가 그 여러 가지를 나도 그 느꼈었다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요. 현재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함락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역사 뒤로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국민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Do not despair of our present difficulties. We believe always in the promise and greatness of America, because nothing is inevitable here. Americans never quit. We never surrender. We never hide from history. We make history. Farewell, fellow Americans.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잠시 뒤에는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리조나와 그 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에서 선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주는 오늘 그 선거에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플로리다주는 어제도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었는데 왜 일요일에 그 플로리다주 레스토랑에서 어떤 그 스포츠 게임이요. 이 스포츠 게임 하던 동안에 24살의 용의자가 두 사람 숨지게 하고 본인은 자살하고 그리고 뭐 10명, 11명 정도 다쳤잖아요. 그분들은 모두 어제 제가 방송을 하는 그런 때 이미 뭐 안정적인 그 건강을 회복 중이었는데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그 품고 있는데 뜻을 이 스포츠라는 게 미국과 지금 중국과의 그것도 또 하나의 그 경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몇 시간 동안 대통령이 그 트윗을 하질 않았습니다. 다른 트윗은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는 달리. 그래서 이제 워싱턴 타임스가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돼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 오바마 때부터 그랬다고 한다. 오바마 임기 말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세금 정책이라든가 규제를 완화한 이런 것들의 효과를 같이 봐서 한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내면서 이게 어떻게 오바마의 그 덕이냐. 내가 들어오고 나서 미국 경제는 이렇게 됐지. 뭐 그런 트윗들을 많이 했는데 그 밖에 트윗도 여러 개를 하면서도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숨졌는데 그 게임에 그 경쟁하던 그런 것이잖아요. 로컬 사람들 챔피언을 뽑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또 미국 언론보다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든가 데일리 메일이 좀 말초적인 것을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구독자가 많은 신문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의 여러 모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번에 하이스쿨에서의 총격 사건 그 이후에 학생들이 굉장히 그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그 예비 선거니까 많은 선거가 있지만 특히 그 주지사 지금 플로리다가 한 20년 정도를 공화당 주지사가 제프 부시도 공화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지사는 릭 스캇 주지사 원래 그 헬스케어 이 관련 업종에서 돈 많이 번 사업가였죠. 이 사람이 이제 주지사를 해보고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하니까 그 자리에 대통령이 지지를 하는 예비 선거니까는요. 그 론 데산티스라는 사람과 또 다른 공화당 뭐 농업 커미셔너가 겨루고 있는데 과연 이 플로리다주의 그 주민들이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열기 같은 것이 식어서 왜냐하면 우리 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숨졌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뭐 내가 경제를 이룬 사람이다 하는 자화자찬이나 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있고 또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다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그 지금 그 재선에 나가지 않는 제프 프레이크 상원 의원 자리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프 프레이크가 애리조나주에서 존 맥케인 상원 의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애리조나가 굉장히 그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추모 물결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맥케인 영향이 이번 그 예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냐하면 주지사 선거에서 그 덕 더스티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공화당 후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는 또 그에 비해서 그
공화당 예비선거는 그렇다 하고 민주당은 점점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더 다양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 다양함이 너무나 좌쪽으로 간다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플로리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화당에서 누군가가 예비선거로 나와서 민주당과 겨룰 때 민주당이 이겨버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첫 무슨 여성 주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플로리다에서 첫 여성 아프리칸 아메리칸 높은 직책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오픈리 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 하원 의원인가요? 이런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조금 다르니까 지켜봐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 예비선거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15명인데 15명 가운데 12명이 이겼어요. 이미. 그리고 한 명만 졌고 오늘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지금 주지사 후보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11월 달 선거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끝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이긴 게 공화당 전체로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공화당의 이상이라든가 색깔보다는 훨씬 더 좀 다른 트럼프다운 그런 사람이고 경험이 전혀 없거나 하기 때문에 본선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본선거에 가면 대체적으로 좀 온건한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스타일의 후보가 많이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게 민주당 후보와 격돌할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를 조금 보겠어요. 그리고 유난히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15명이나 밀레니얼 후보거든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적게 28살부터 38살 사이 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 조직이에요. 아직까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돈과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미국에서도 해서 밀레니얼 액션 프로젝트라고 비영리 그런 정치 이 밀레니얼 세대를 지원하는 그런 그룹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샌디에고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역구가 덩컨 헌터 공화당 의원이 하원 의원이 샌디에고 그쪽이 지역구잖아요. 불과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25만 달러를 착복해서 선거기금 이런 것으로 본인의 아주 화려한 생활에 채워 넣었다. 개인적인 휴가를 갈 때 옷도 사입고 와이프와 같이 비싼 옷. 그러니까 이번엔 또 슬쩍 와이프에게 미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공화당 쪽에서 또 무슨 비디오 게임도 사고 애완동물로 토끼를 키운답니다. 이 의원이. 그래서 토끼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티켓도 사고 50지구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화당 사이에서 덩컨 헌터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 하원 의원 했거든요. 2번 하고 3번째인데 그런데 아주 전체적으로도 8% 공화당이 워낙에 강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은 아주 당당하게 내 돈 다 물어냈다. 그리고 형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도 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구글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펼칠 수 있는 달라진 미국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의 트윗이 정책이 되는 미국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구글링 해봤더니 좋은 뉴스가 없더라. 온통 가짜 뉴스 미디어만 나온다. 구글 검색 엔진도 썩었다. 불법일 수 있다. 페이크 뉴스 CNN이 압도적이다. 공화당과 보수 공정한 미디어는 없더라.
이거 불법하고 또 퀘스천 마크 달고 트럼프에 대한 뉴스 96%가 점점점 찍고는 또다시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좌파 언론에서 나오는데 대단히 위험하다. 구글 등이 보수와 좋은 정보, 좋은 뉴스를 숨긴다. 우리가 컨트롤, 위라고 했어요. 컨트롤하겠다. 모든 것을. 아니죠. 구글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조처하겠다. 라고 2개의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트윗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이 팍스뉴스와 그 PJ 미디어라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미디어거든요. 그 보수적인 미디어에서 이제 블로그로 쓴 그 글에서 나온 거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것도요,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꼭 미국에 관한 뉴스는 미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해외 토픽감으로 어떤 때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트윗이라기보다 그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토론토 스타의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PJ 미디어에서 나온 거다. 수치까지 그대로 96% 이렇게 그 PJ 미디어에서 블로그를 했다고 하면서 뭐 링크까지 시키고 했어요.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과 그 레리 커드로 그 경제자문이 만났어요. 저는 경제자문이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그 세세한 관계를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경제자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글 그 서치 엔진에 대해서 보고 있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로써 이게 대통령의 트윗이 정책이 된 것이고요. 이 얘기까지 나오자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잖아요. 주식이 아주 크게 내려갔습니다. 과거에도 뭐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비행기 회사 주식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트윗도 대통령이 했는데 굉장히 그 본인의 그 경제 정책 같은 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역시 팍스의 루답스의 트윗을 리트윗하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소수 인종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오고 있는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그런 루답스가 누구냐면 CNN에서 일하다가 제일 처음 미국에서 그 소수 인종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포리너도 아니고 에일리언이라고 계속 불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CNN에 막 항의를 해서 결국은 쫓겨났거든요. 보이콧을 해서. 그리고 지금 팍스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일을 그 대통령 마음에 들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트윗까지 했느냐면 어제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공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우리 모두 이긴다. 트럼프가 미국을 이기는 길로 이끌고 있다. 트럼프 아래 우리는 더 이기자 하면서 오늘의 인용구 루답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가 오늘의 인용구하고 아주 길게 써 있는데 트위터로는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길어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이렇게 딱 그 사진식으로 인쇄를 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찬양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직까지 그런데 브레이트바트를 인용하지는 않아요. 브레이트바트가 너무 과격하고 또 틀린 내용도 많이 전하고 해서 그런지 이제는 PJ 미디어까지 인용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납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상대방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기자들 오라고 해서 듣게 하고 그것이 또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임시거든요. 나프타. 그런데 임시긴 하지만 이름은 바꾸겠다. 나프타는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캐나다도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장관이 오늘 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는 하는데 이름은
바꿔버리겠다. 나프타 싫다. 미국과 멕시코의 뭐 무역 협정이다 하면서 임시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임시냐면은요. 미국 의회가 비준을 하기 전에도 3개월 기간을 둬야지 됩니다. 그럼 지금이 8월 말이잖아요. 9월, 10월, 11월인데 멕시코가 지금 대통령과 이것을 임시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12월 1일에 취임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3개월 기간을 두고 비준을 그 12월 1일 전에 의회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멕시코에서 새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캐나다가 확실하게 이것을 캐나다까지 3자로 해서 원래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해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어제 뭐 성공이다, 모두 뭐 다 아주 잘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아직까지는 확정적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9월 3일부터 농업 그 지원한 60억 달러가 일단은 농부들에게 가게 됩니다. 원래 지난달에 7월 달에 1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동안에 뭐 콩 농가, 돼지 농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47억 달러를 직접 그 농부들에게 주고요. 9월 3일이 아니라 9월 4일이군요. 그리고 36억 달러는 특히 그 47억 달러 가운데 콩 재배자, 중국이 콩 수입하는 중국도 나쁘고 미국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뭐 돌리기는 하겠지만 다른 나라로 당장 그 혼란이 있고 미국도 농가도 너무 힘들고 12억 달러는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보복 관세 받는 그런 것에 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하고 2억 달러는 농부들에게 외국 마켓을 뚫는 데 쓸 수 있도록 홍보 비용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억 달러도 언제 다시 하겠지만 미국 농부들은 이렇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 우리가 만든 이 농산물을 버리지 않고 수출하기를 원한다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역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마켓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중국도 너무 많은 물량을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쉽게 찾기가 뭐 어렵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 브라질이니 유럽이니 다 다니고 있으니까 뭐 돈이 없지 물건이 없습니까? 국가 대 국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또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해야지 될 지원, 돈 쓸 때도 많은데 안 해도 될 것을 해야지 되느냐, 해야 될 것을 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납세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측에서는 이거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누가 패권 싸움인 건 몰라? 그런데 그 패권 싸움을 다른 쪽으로 해야지 왜 서로가 피해를 보고 나중에 미국이 또 다른 나라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중국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방팔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해서 다 등을 돌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적들과 동침을 하는 관계가 아니냐. 터키와 뭐 러시아, 독일과 뭐 러시아, 뭐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와도 만나서 안보까지도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니까 사실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그 끝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현 시점에서는. 저는 오늘 미국이 더 그 발전해 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그 새로운 유니크한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자꾸 페이크 뉴스라고 하니까 이제는 캐나다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영국의 뭐 가디언이 했다, BBC가 했다 하면 또 좌파 뉴스라고 하는데 캐나다의 비교적 온건한 곳에서 했다.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지미 카러 전 대통령도 오늘 집 짓다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따라가기조차 힘든데 그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도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품성이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